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쉬운 사주학 이야기 11번째 시간 삼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잘 모르는 분이더라도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재하면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이미지죠.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삼재는 그 해의 띠를 보죠. 신축년회 같은 경우는 소띠, 닭띠, 뱀띠가 삼재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띠, 닭띠, 뱀띠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안 좋은 것이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삼재에는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삼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삼재, 복삼재, 악삼재라고 하는데요. 삼재는 분명히 3년 동안 들어옵니다. 첫 해에 들어온 삼재를 들삼재, 입삼재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삼재를 눌삼재, 채삼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삼재를 날삼재, 출삼재라고 합니다. 우선 삼재는 그 해가 사주적으로 좋은 해인지 나쁜 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년이죠. 이 신축년이 그 사주에 흉신으로 들어오는지 길신으로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고 평삼재인지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완벽하게 뜯어보고 그 삼재가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재를 알기 위해서는 삼합, 충, 방합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삼합을 보시면요. 지지에 해묘미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큰 나무를 이룹니다. 이 해수 안에 간목이 있죠. 이 해수 안에 간목이 이 묘목과 합쳐져서 목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인호술 화국, 인목 안에 병화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이 병화가 이 오화와 합쳐져서 화국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사유축 금국, 이 사화 안에 경금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그러면은 이 사화 안에 경금이 이 유군과 합쳐져서 사유축 금국을 이룹니다. 신자진 수국, 신금 안에 임수가 있죠. 이 임수가 이 자수와 합쳐져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합은 중요하니까요. 어려우시더라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암기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입니다. 충도 있습니다.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죠. 좌우충, 작은 물과 작은 불이 만나면은 충돌을 한다. 좌우충이고요. 충미충, 작은 젖은 흙과 작은 마른 흙이 합쳐지면은 충돌한다 해서 충미충. 인신충, 큰 나무와 큰 쇠기운은 충돌해서 인신충을 합니다. 큰 도끼가 큰 나무를 치는 격이죠. 묘유충, 작은 나무가 작은 칼과 합쳐지면은 충돌을 한다. 묘유충. 진술충, 큰 젖은 흙과 큰 마른 흙이 만나면은 진술충을 한다는 의미고요. 사해충, 큰 불과 큰 물이 만나면은 충돌한다 해서 사해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외우십시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입니다. 방합은 인묘진 목국,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합쳐져서 큰 나무를 이룬다는 뜻이고요. 사오미 화국, 큰 불, 작은 불이 합쳐져서 화국, 큰 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유술 금국, 큰 쇠기운과
작은 쇠기운이 만나서 큰 쇠기운을 만든다는 의미고요. 해자축 수국, 큰 물과 작은 물이 만나서 큰 물을 만든다 해서 해자축 수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축, 인묘, 진, 사오미, 신유, 술해. 근데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 해자축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방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삼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주에 연지가 들어있는 삼합을 먼저 찾고요. 삼합의 첫 글자와 충이 되는 방합의 띠가 삼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가 자수라고 치면 삼합은 신자진이죠. 여기 보시면은 자수가 있는 신자진. 그리고 삼합의 첫 글자가 신자진은 이 신금입니다. 이 신금과 충하는 것이 인목이죠. 인신충이라고 그랬죠. 인신충. 그러면은 이 인목이 들어있는 방합을 찾습니다. 인목이 들어있는 방합은 인묘진 목국이죠. 인묘진의 띠가 해가 삼재인 것이죠. 이 자수가 쥐띠죠. 연지가 자수면 쥐띠입니다. 쥐띠는 내년이 이민년이죠. 이민년부터 삼재가 3년 동안 시작됩니다. 계묘년 그리고 갑진년. 그래서 이 인목이 이제 입삼재가 되는 거죠. 입삼재, 그 다음에 눌삼재, 그 다음에 날삼재가 되는 것이죠. 이 쥐띠는 내년부터 삼재에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평삼재인지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는 사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삼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신유년, 경인월, 신미일, 기축시생입니다. 연지가 유금이죠. 연지가 유금이면은 올해 신축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재인지 안삼재인지를 보겠습니다. 맨 먼저 연지 유금의 삼합이 사유축이죠. 사유축 금국이죠. 그리고 사유축의 첫 글자가 사화죠. 이 사화의 충은 이 해수죠. 그리고 해수의 방합은 해자축입니다. 올해 신축년이니까 날삼재에 속하는 것이죠. 이 닭띠는 재작년, 기해년, 경자년, 기해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축년까지 삼재인 것이죠. 특히 올해 신축년은 날삼재, 마지막 삼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삼재에 걸린 것입니다. 사주연국을 보시면 일간이 신금이죠. 나와 같은 오행 볼까요? 나와 같은 오행은 월간의 경금, 그 다음에 연주에 쇠기운들이 있습니다. 사주가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쇠기운을 돕는 것은 흑기운이죠. 흑기운은 시주가 전체가 흑기운이고요. 일지의 미토, 흑기운을 깔았습니다. 사주 형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주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남의 세력을 보면 월지에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 재성만 딱 있죠. 사주가 너무 강하죠. 이 사주의 희신은 물기운이 되겠죠. 이 신금의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을 뺄 수 있는 물기운이 와야 이 사주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야지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올해 신축년 한번 보자고요. 신축년은 쇠기운과 흑기운이 오면서 사주가 너무 강해지죠. 그렇다면은 이분 신축년이 날삼재인데 이 삼재는 좋은 삼재일까요? 나쁜 삼재일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삼재입니다. 그러면은 신축년 이분은 삼재에 걸렸는데 좋지 않은 악삼재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악삼재에 걸린 것이라서 올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인성, 비거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승진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인성운이 나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악삼재인 분을 봤고요.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정사년, 개묘월, 신사일, 경인시생입니다. 이분이 삼재에 걸린지 한번 볼까요? 연지 사화죠. 뱀띠죠, 이분. 뱀띠입니다. 뱀띠면은 올해 한번 볼까요? 연지 사화의 삼합이 사유축이죠. 사유축 궁극이고요. 사유축의 첫 글자, 이 사화의 축은 해수입니다. 이 해수의 방합은 해자축인데 올해 신축년이니까 이 축토에 걸리죠. 그래서 신축년은 이분이 날삼재입니다. 마지막 삼재죠. 삼재에 걸렸습니다. 사주 형국 보겠습니다.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이 신금이죠.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볼까요? 나와 같은 오행은 이 시간의 경금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흑기운이죠. 일간이 셀기운이기 때문에 흑기운이 나를 돕는 오행인데 흑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에만 이렇게 조금씩 있고요. 남의 세력 보시면은 시지의 임목, 일지의 사화, 그 다음에 월지의 묘모, 월간의 개수, 연주의 불기운들이 있습니다. 남의 세력 보시면은 이 개수가 묘목을 돕죠. 이 묘목은 불기운들을 생하게 되고요. 임목도 불기운들을 생하게 됩니다. 사주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사주가 뜨거워져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져서 남의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신금은 상당히 열에 의해서 녹고 있죠.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이 사주의 희신은 이 불기운을 받아줄 수 있는 흑기운이 와야 되고요. 흑기운이 있어야 이 신금이 강해집니다. 화생토생금이 돼야 이 사주는 잘 돌아가게 되죠. 희신은 흑기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뱀띠 이분은 삼재에 걸렸죠. 근데 신축년, 올해 신축년 삼재에 걸렸는데요. 신축년이 물에 젖은 흑기운을 의미하죠. 이 축토가 물에 젖은 흑기운인데요. 물에 젖은 흑기운이 오면은 이 불기운들의 힘을 누그러뜨리고요. 그리고 이 불기운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신이 됩니다. 이분은 신축년이 복삼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사주는 악삼재였는데 이분은 복삼재입니다. 이분은 올해 이사를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해죠. 네, 간단하게 삼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삼재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평삼재, 복삼재, 악삼재로 나눠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주를 정확하게 뜯어보고 그 삼재가 좋은 삼재인지 나쁜 삼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